책 읽어주는 헤라. 오늘은 황금 사과로 시작된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은 영화로도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사과 한 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과가 떨어진 장소는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장이었어요. 테티스가 바다의 여신이라 그리스의 모든 신이 와서 축하했어요. 그런데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 초대받지 못했어요. 에리스가 결혼식을 엉망으로 만들까봐 일부러 초대하지 않은 거예요. 감히 나만 빼놓고 결혼식을 열어? 이제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화가 잔뜩 난 에리스는 황금 사과를 결혼식장에 던져 넣었어요. 황금 사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결혼식장에 있었던 세 여신이 황금 사과를 발견했어요. 바로 제우스의 부인 헤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였어요. 세 여인은 자기가 사과의 주인이라고 우기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제우스는 여신들의 다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한 여신의 편을 들었다가는 다른 두 여신이 화를 낼 게 분명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제우스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시켜 세 여신을 이다산으로 데려가게 했어요. 이다산은 양치기 파리스가 있는 곳이었어요. 파리스는 원래 트로이의 왕자인데 나중에 커서 나라를 망칠 거라는 예언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이다산에 버려졌지요. 갑자기 헤르메스가 나타나자 파리스는 놀라 도망치려 했어요. 헤르메스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우스 신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세 여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황금 사과를 주어라. 제우스의 이름을 듣자 파리스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신들은 차례로 파리스 앞에 나타났어요. 제일 먼저 헤라가 나타나 말했어요. 내 편을 들어주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다음으로 아테네가 나타나 말했어요. 내 편을 들어주면 전쟁에서 이기는 용맹한 장군으로 만들어주겠다. 마지막으로 아프로디테가 나타나 말했어요. 내 편을 들어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 곰곰이 생각하던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내밀었어요. 황금 사과의 주인이 된 아프로디테는 아주 기뻐했어요. 아프로디테는 파리스를 데리고 그리스의 스파르타로 갔어요.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왕비인 헬레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메넬라우스 왕은 그것도 모르고 파리스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와 헬레네에게 사랑의 감정을 불어넣었어요. 둘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지요. 헬레네, 나와 함께 트로이로 가서 행복하게 삽시다. 네,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둘은 왕궁을 몰래 빠져나와 트로이로 도망쳤어요. 아프로디테가 황금 사과를 얻으면서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죠. 메넬라우스 왕은 그리스 여러 나라에 사람을 보내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스의 왕과 장군들이 메넬라우스를 돕기 위해 스파르타로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꼭 와야 할 사람이 하나 오지 않았지요. 바로 지혜롭고 용감하기로 소문난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였어요. 괜히 남의 전쟁에 끼어들 필요가 없지.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메넬라우스는 오디세우스를 데려오기 위해
팔라메데스를 보냈어요. 팔라메데스가 이타카에 오자 오디세우스는 미친 척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당나귀와 황소를 쟁기에 메고 밭을 갈면서 밭에 씨앗 대신 소금을 뿌렸지요. 오디세우스가 정말 미쳤는지 시험해 봐야겠어. 만약 미친 게 아니라면 자기 아들을 당나귀와 소에게 밟히게 하진 않겠지? 팔라메데스는 오디세우스의 어린 아들 텔레마코스를 쟁기 앞에 슬쩍 놓았어요.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텔레마코스를 슬쩍 피해서 밭을 갈았지요. 이것을 보고 팔라메데스가 말했어요. 당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나와 함께 갑시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스파르타로 온 오디세우스는 사람들에게 한 장수를 추천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뛰어난 장수 아킬레우스가 필요하오. 아킬레우스는 바로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아들이었지요. 여신의 아들답게 매우 잘생기고 무예가 뛰어났지요.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테티스의 여신이 아들 아킬레우스를 꽁꽁 숨겨두었거든요. 아들이 전쟁에 참가하면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디세우스는 사람들을 시켜 아킬레우스가 있는 곳을 알아냈어요. 아킬레우스가 리코메데스 왕의 궁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디세우스가 사람들을 궁전으로 보냈지만 아무도 아킬레우스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테티스가 아킬레우스에게 여자 옷을 입혀서 왕의 딸들 사이에 몸을 숨기게 했거든요. 아킬레우스가 원래 잘생기고 아름다운 데다가 여자 옷까지 입었으니 다들 알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오디세우스는 장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잔뜩 늘어놓았어요. 그 물건들 사이에 일부러 창과 방패도 섞어 놓았지요. 와, 예쁜 물건들이네. 여자들이 몰려들어 화장품을 바르고 장신구를 차고 옷감을 몸에 걸쳐 보았어요. 그때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자 한 여자가 얼른 창과 방패를 집어드는 거예요. 오디세우스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지요. 아킬레우스, 나와 함께 그리스를 위해 싸웁시다.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아킬레우스를 데리고 오자 그리스 병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오디세우스 만세! 아킬레우스 만세! 그리스의 총사령관으로 뽑힌 아가멤논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이제 트로이를 물리치고 헬레네를 데려옵시다. 아가멤논은 바로 헬레네를 빼앗긴 메넬라우스 왕의 형이었어요. 그리스 군대는 바다 건너 트로이로 가기 위해 항구로 향했어요. 그리스 군대가 항구에 도착했지만 배를 타고 출발할 수가 없었어요.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아서 배를 띄울 수 없었거든요. 바로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바람을 멈추게 한 거예요. 몇 년 전 아가멤논이 사냥을 하다가 아르테미스가 아끼는 사슴을 잡았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잘난 척을 했답니다. 내 사냥 솜씨가 아르테미스의 여신보다 더 낫지? 이 일 때문에 몹시 화가 난 아르테미스가 안갚음을 한 거예요. 예언자 칼라스가 아가멤논에게 말했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이 당신 때문에 화가 나 계십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의 화를 풀려면 당신의 딸을 바쳐야만 합니다. 아가멤논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예언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가멤논은 오디세우스를 시켜 딸 이피게네이아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아킬레우스가 너와 결혼하고 싶어 한단다. 아킬레우스를 좋아했던 이피게네이아는 아버지에게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그 모습을 본 아가멤논은 마음이 아팠지만 딸을 묶어 아르테미스에게 바치고 용서를 빌었어요. 아가멤논은 죽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아르테미스는 아가멤논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나에게 정말 딸을 바치다니 아가멤논의 정성이 눈물겹구나. 이피게네이아가 막 희생되려고 하는 순간 구름이 피어올랐어요. 아르테미스는 이피게네이아를 구름으로 가리고 신전으로 데려갔어요. 그 대신 그 자리에 암사슴 한 마리를 놓아두었지요. 그리고 그리스 군대가 배를 띄울 수 있도록 바람을 불게 했어요. 아가멤논의 정성에 아르테미스의 화가 풀린 거예요. 마침내 그리스 군대는 배를 타고 트로이로 향했어요. 그 뒤 그리스와 트로이는 10년이나 되는 기나긴 전쟁을 치렀어요. 이 전쟁에서 수많은 영웅과 신이 얽히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게 돼요. 사과 한 알로 시작된 이 참혹한 전쟁에서 과연 어느 나라가 이기게 될까요? 그리스와 트로이의 수많은 영웅과 신이 얽힌 트로이 전쟁. 그것은 테티스의 여신 결혼식 날 브라의 여신 에리스가 던져넣은 황금 사과가 그 원인이었어요. 그 결과 파리스는 아름다운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얻게 되고 그리스의 스파르타는 빼앗긴 헬레네를 되찾으려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전쟁의 원인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만약 테티스가 결혼식 때 에리스를 초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파리스가 황금 사과의 주인을 달인 여신으로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없다면 결과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므로 사람들 간의 다툼도 그 원인을 잘 알고 나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갈등이나 미움도 사라지게 되죠. 물론 좋은 일이 원인이 되었지만 나쁜 결과를 낳을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원인이 되었지만 좋은 결과를 낳을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앞날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도록 해요.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황금 사과로 시작된 트로이 전쟁이었습니다.